선원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우리는 곧 속박에서 벗어나리니 닻을 올려 나가자. 폭풍 치는 바다로. 안녕. 지금 뱃노래를 쓰는 중이야. 라군나 뱃사공의 뱃노래는 보통 3분의 4박자로 구성되거든. 근데 이 리듬이 흐르는 물의 리듬과 묘하게 비슷한 겹박자라는 거 알고 있어? 뱃사공이 노를 저을 때 보통 내릴 때는 천천히, 들 때는 빨리 노를 움직이거든. 이것도 겹박자의 리듬과 똑같아. 하지만 극단의 뱃노래는 보통 4분의 4박자 리듬을 써. 또랑또랑한 박자가 선원들의 구호 소리에 딱 어울리거든. 선명하게 번갈아가면서 치는 강약 리듬은 뱃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파도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니까. 선원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우리는 곧 속박에서 벗어나리니 닻을 올려 나가자. 폭풍 치는 바다로. 사실 난 추방된 게 아니야. 스스로 순례선에 오른 거지. 난 수도의 경문국을 위한 곡을 만들던 작곡가였어. 꽤 괜찮은 직장이었지만 틀에 박힌 딱딱한 멜로디에 실증이 났어. 진정한 음악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난 순례선에 올라 신을 향한 영감과 깨달음을 찾은 거야. 순례선의 진실에 대해선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 돌이켜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극단에서 날 구해줬으니 망정이지. 참, 혹시 극단의 공연을 본 적 있어? 영혼에 대한 반성의 고문도 깊은 생각도 독백도 없어. 그렇다고 천박하다는 건 아니야. 오히려 모든 것이 밝고 아름답지. 극단의 즉흥 연극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든 영감을 사로잡고 일상의 모든 것에서 주제를 찾지. 고난을 딛고 서로 맺어지는 커플이나 과거엔 원수지간이었지만 손을 맞잡고 화해해서 함께 악을 물리치는 내용도 있어. 이런 세속적인 주제는 수도회한테 무시당하기 십상이지만 오히려 우리한테는 환영받는 내용이지.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평범한 인간의 본성이고 타고난 동경이자 존엄이니까. 난 극단을 따라다니면서 사소한 일들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고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봤어. 보리싹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해하려면 땅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법이니까. 뱃노래들도 잘 들어보면 색다른 운치가 느껴져. 이젠 나도 극단 사람들이 밤마다 나누는 이야기를 모아서 민요와 뱃노래를 쓸 거야. 어떤 의미에선 이거야말로 시대의 선율이니까. 선원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우리는 곧 속박에서 벗어나리니 닻을 올려 나가자. 폭풍 치는 바다로. 그럼 제조기 부품이라. 예전에 1등 항해사가 받침대를 준 적이 있어. 내가 곡을 만들 때 너무 불편해하니까 탁자로 쓰라고 하더라고. 여기. 자, 무거우니까 조심하고. 따라 나라라 라라라라. 은총받는 장미가 될 바에 울타리 아래 찔레꽃이 되겠어. 아양을 떠느니 모두의 경멸을 받는 게 나아. 당연히 카니발을 위해 목을 푸는 중이지. 난 극단의 소프라노 겸 조타수야. 리나시타에서 에코선을 조종하려면 완력에만 의존해선 안 돼. 더 중요한 건 공명이거든. 오랫동안 항해하면서 난 어떤 에코들은 우리 노래에 이끌려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조성이나 음계에 대해 더 예민한 감지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
수도회에선 바다 요괴가 폭풍 바다의 바다 안개 속에서 출몰한다고 했지만 난 두렵지 않아. 실제로 만나게 되면 내가 똑똑히 알려줄 거거든. 녀석들의 노래로는 날 억누를 수 없다고. 은총받는 장미가 될 바에 울타리 아래 찔레꽃이 되겠어. 아양을 떠느니 모두의 경멸을 받는 게 나아. 추방된 이유? 기억 안 나. 수도회에 가서 물어봐. 그럼 그놈들이 100개도 1000개도 만들어줄걸. 수도회가 날 쫓아내고 난 오랫동안 혼자 바다를 항해했어. 곧 숨이 넘어가려던 차에 극단 단원들이 바다에서 나를 구해줬고 그 일로 극단에 가입하게 됐지. 중요한 건 지금이지 과거가 아니잖아. 안 그래? 아무튼 이 극단에서 난 나름 즐겁게 지냈어. 기분 나쁜 일들은 그냥 신경 안 쓰려고. 은총받는 장미가 될 바에 울타리 아래 찔레꽃이 되겠어. 아양을 떠느니 모두의 경멸을 받는 게 나아. 구름 제조기 부품 말이지? 기억나. 잠깐만. 바로 이거야. 구름 제조기의 공진 장치. 예전에 음의 정확도와 리듬 교정 때문에 썼었는데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 너도 한번 써봐. 물고기야 물고기야 착하지 이리 온.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지. 보다시피 얼마 전 폭풍우가 한바탕 지나가서 고기 잡는 데는 이만한 데도 없거든. 이것도 브렌트 선장이 가르쳐준 비결이야. 풍랑이 심할수록 물고기가 많아진다. 실제로 폭풍이 물고기를 휩쓸어서 생긴 어우를 직접 본 적도 있고. 제대로 된 조직? 애초에 전부 수도회에서 추방된 우리가 어디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어? 물고기야 물고기야 착하지 이리 온. 난 원래 라군나 성에 살던 초보 어부였어.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오로슈티 PC가 잡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오로슈티 PC는 재사용 어류라 일반인들은 잡으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 근데 녀석이 알아서 내 그물에 들어간 걸 나보고 어쩌란 거야? 안 그래? 아무튼 그 후에 수도에는 날 순례선에 태워서 방류시켰지. 물고기를 방류하듯이 말이야. 극단에서 나를 받아줬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바다에 가라앉아 시체바다의 일부가 되거나 해적이 되는 길뿐이었을 거야. 여기 생활도 해적이랑 비슷하긴 해. 우리가 약탈하는 것은 사람들의 환호와 웃음뿐이지만. 물고기야 물고기야 착하지 이리 온. 있지. 바로 여기 말이야. 구름 제조기 손잡이를 트롤 어선용 로크로 썼거든. 극단의 물건은 기본적으로 바닷가에서 수집한 것들이야. 보수하는 데만 장장 1년이 걸렸어.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건도 여기선 가볍게 봐선 안 돼.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구름 제조기 부품이 다 모였네요. 펠러, 시작하자. 다 됐어요. 이제 구름 제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구름 제조기에서 만들어낸 구름 쿠션을 바도리오 아래에 놓고 바도리오의 몸에 있는 풍선을 쏴서 구출하자. 이 구름 쿠션 너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구름 제조기의 공진 장치는 사람들의 노래와 공명할 수 있어요. 공명 폭이 클수록 작동 효율도 높아지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랜 벗들이여 그리고 새 벗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노래 부르자!
멋진 사격 솜씨야. 풍선이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이제 조금만 더. 고맙네 젊은이. 내 보물을 전부 자네한테 주겠네. 이 공연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 소원도 풀게 됐구먼. 이렇게 멋진 공연에 늦어버리고 말았네. 아니면 때마침 잘 온 걸까? 호호호, 고맙구먼 아름다운 아가씨.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방금 이 늙은이의 생명까지 구해주다니. 몬텔리의 총구가 항상 자신의 정만을 겨누거든. 동료를 보호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고마워 카를로타 아가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 카를로타 아가씨, 가문의 일은 이미 해결하셨나요? 응. 수도회의 계략은 다 밝혀졌고 조부님이 직접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셨어. 코폴라 숙부도 이미 가문 사람들이 구출해냈고. 그리고 내 공연에 협조해줘서 고마워, 방랑자. 이런, 역시 넌 못 속이겠구나. 우선 대가부터 지불하고 나중에 얻는다. 이건 조부님이 나한테 가르쳐주신 거래에 관한 이치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했다니 기쁘네. 아무튼 이해해줘서 고마워. 몬텔리 가문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보답으로 나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줄게. 분명 너도 알아챘겠지. 오랫동안 수도에는 계율이라는 명목하에 독점이나 이간질 같은 수단으로 가문의 발전을 억압해왔어. 하지만 수도회의 목적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아. 그랬다면 잔성회와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이제 잔성회와 수도회가 모두 카니발을 노리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방랑자, 수호신의 흔적을 찾고 마주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싶다면 지금 가장 큰 희망은 바로 카니발이야. 전설에 따르면 수호신 임페라토르는 높은 하늘에 머물면서 인간 세상과 오랫동안 인연을 끊었다고 해. 지금까지 일어난 수호신과 관련된 사건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바로 10년 전의 그 카니발이야.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수많은 귀신들이 성 안을 돌아다녔어. 거대한 용은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며 허공을 맴돌고 바닷속의 야수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지. 뭐 생각난 거 있어? 바다 안개의 근원은 아마도 안개가 자욱한 물의 경지의 울림구름일 거예요. 정원의 주인인 로렐라이한테 울림구름을 정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잔성회한테 방해를 받아서. 울림구름이 악한 욕망에 오염되면 에코의 주파수에도 영향을 미쳐요. 정화되지 않은 울림구름이 만들어내는 바다 안개가 라군나 성까지 퍼지면 분명 수많은 에코가 통제력을 잃게 될 거예요. 다행히 너랑 젠니 그리고 수도회의 그 성직자가 로렐라이를 제때 깨워서 구름바다의 확산으로 인한 파괴를 막았지.
잔성회의 이번 수단은 이미 막혔어.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수많은 귀신들이 성 안을 돌아다녔어. 거대한 용은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며 허공을 맴돌고 바닷속의 야수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지. 뭐 생각난 거 있어? 몬텔리 가문의 맹세를 배신한 자들은 피아나를 이용한 에코를 잔상으로 되돌리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에코가 잔상으로 바뀌면 카니발의 귀신이 되는 게 아닐까요? 에코와 잔상은 원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 바다 안개 속에서는 둘의 경계가 좀 더 모호해지는 것뿐이지. 귀신이라는 건 잔상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리나시타식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협력 덕분에 맹세를 배신한 자들이 피아노의 영향을 받은 에코를 회의장으로 운반하려던 계획은 이미 조부님께서 막았어. 귀신의 위협은 사라진 셈이야.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수많은 귀신들이 성 안을 돌아다녔어. 거대한 용은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며 허공을 맴돌고 바닷속의 야수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지. 뭐 생각난 거 있어? 수도에는 잔성회와 협력해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 고룡을 지배하게 됐어요. 제가 공감해서 본 장면을 종합해보면 잔성회한테 이용당한 고룡이 카니발 당일 라군나 성을 습격할지도 몰라요. 탄식 무덤의 섬이 잔상에게 점거된 뒤로 수도에는 이 일을 구실로 그곳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어. 이것도 수도회가 고룡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수단일지도 몰라. 그럼 저 피아나를 뽑으면 잔성회가 고령을 조종해 카니발 장소를 습격할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겠군.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수많은 귀신들이 성 안을 돌아다녔어. 거대한 용은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며 허공을 맴돌고 바닷속의 야수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지. 뭐 생각난 거 있어? 울림 구름의 확산 가능성, 에코를 잔상으로 되돌리는 실험, 조종당하는 거대한 고룡. 수도에는 이번 카니발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재현하려고 해요. 수도회가 잔성회와 손을 잡았으니까 잔성회는 분명히 카니발에 나타나 카니발을 파괴하려고 할 거야. 반드시 그들을 막아야만 해. 그런데 이유가 뭘까? 그의 카니발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로 수자는 그것이 신의 징벌이라고 선언했어. 또 사람들이 가장 혼란에 빠진 순간에 나서서 위기를 몰아내고 믿음을 다시 세웠지. 수도회의 발판은 수호신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돼. 지금은 수호신의 말씀도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으니까 수도회에 대한 민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이 필요해. 바로 그 여론 때문에 수도회는 어쩔 수 없이 이 카니발을 개최하게 된 거야.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봐. 카니발이 순조롭게 개최된다면 수도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수도회의 수자는 지금 선지자를 자칭하고 있어. 탑의 폐허에 적힌 예언에 따르면 선지자는 원래 한 소녀였고 카니발에서 수호신의 신탁을 받았어야 했지. 사람들은 카니발을 통해 수호신을 소환해서 그분과 소통했어요. 수호신께서 나타나지 않은 시기에는 수자를 통해서만 백성들에게 신탁이 전해졌죠. 카니발이 순조롭게 개최된다면 사람들은 수자, 심지어는 수도회 전체를 향한 의문을 품게 될 거야. 저들이 정말 신을 대변하는 게 맞는 걸까? 같은 것들 말이야. 수도회가 이번 카니발을 망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해. 아마 이게 그들이 잔성회와 협력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되었을 테지.
잔성회의 손을 빌려 카니발의 혼란이 일어나면 수도회가 위기를 해결해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납득시키는 거죠. 10년 전 그때처럼. 잔성회와 수도회의 세 가지 계획은 모두 방랑자의 손에 파괴되었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어. 극단은 회유의 고래가 조종당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 잔성회는 카니발의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지금은 놈들 모두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카니발 당일에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내가 지금까지 봐온 넌 수동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 남한테 기대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 카니발에서 1위를 차지하면 수호신의 기적을 이끌어내서 수호신과 소통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수호신의 공명자는 카니발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우리 극단의 목적은 아주 간단해. 카니발을 위한 멋진 공연을 펼쳐서 카니발을 가장 순수했던 시절로 되돌리는 거야.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과연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억압받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축제를 바라실까? 아니면 위선자들의 통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바라실까?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1위를 차지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흔히들 말하는 신의 징벌이란 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란 걸 증명해낼 수 있어. 신의 징벌이 정말 신의 뜻이라면 우리가 신의 족쇄를 부숴버리면 돼. 신이 있든 없든 자유의 열기로 라군나 성을 휩쓰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스스로 삶과 미래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우리 가문 역시 극단의 생각과 같아. 자유로운 사회 환경만이 독점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된 시장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극단은 세력이 미미하고 몬텔리는 엄중히 감시당하고 있어. 적은 항상 어두운 곳에서 잠복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려면 네 힘이 필요해. 고마워. 그럼 다시 한번 서로 힘을 합쳐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요? 수도회의 목적은 올해의 카니발을 망치고 소란을 피우는 거야. 우리가 단순히 적개심만으로 싸워서 위기감을 증폭시킨다면 오히려 놈들의 의도에 놀아나는 꼴이 되겠지. 너도 이미 극단이 싸우는 방식은 봤겠지? 그게 바로 우리가 극단과 협력하기로 한 이유야. 우린 카니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들을 연극으로 처리할 생각이거든. 방랑자가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카니발이 정식으로 열리기 전에 극단에서 간단한 리허설을 하려던 참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카를로타 아가씨, 우리 극단에선 당신을 카니발에 초청해서 함께 출연하고 싶어. 나를? 비슷한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많이 서투를 텐데. 상대의 실력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어요. 카를로타 아가씨도 두 사람의 연기를 통해 작전에 합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 아직 분위기가 가라앉지도 않은 와중에 미안하지만 준비가 다 됐으면 두 사람 다 화선 무대 위로 올라가 주겠어? 극단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는 연극은 시나리오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것들이야. 심지어 어떤 건 그냥 감각과 순발력에만 의존한 즉흥 연극이기도 하고. 보통 극의 장르 정도만 미리 정해놓은 다음 공연이 진행되는 상황과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 대사나 퍼포먼스를 그때그때 만들어내지.
하지만 멤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너무 자유분방한 걸 감안해서 스토리가 너무 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공연의 서사 포인트들은 잡는 편이에요. 얘기 중에 미안한데 혹시 그 중에 특별히 이상했던 이야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작은 도시의 장인들이 비 오는 밤에 멀리 항해하다가 우연찮게 고대 유적지에 떨어졌는데 환생해서 뛰어난 능력을 얻고 우주를 침략해서 은하의 제왕이 되는 이야기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우린 배우가 처음 맡았던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극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간단한 콘티를 만들 거예요. 이번 콘티는 이런 내용이야. 습격당하는 왕국, 괴물의 공격을 받는 도시. 마왕이 성녀를 납치하자 용감한 이들 몇 명이 대신의 부탁을 받아 마왕을 없애고 성녀를 구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사실 이 콘티에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 바로 성녀가 카니발에서 공연한 연극에 경의를 표하는 거지. 성녀의 연극도 용사가 마왕을 쓰러뜨리는 간단한 이야기였거든. 착한 사람은 항상 승리한다. 영웅은 항상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다. 정의는 반드시 악을 무찌른다. 친구들끼리 힘을 모으면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건 성녀님이 들려줬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리고 싶었던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한테 있어 세상은 곧 무대고 공연도 결국 전투랑 별다를 바 없어. 모두 비슷한 조건이 필요하거든. 몸의 균형 감각이나 민첩한 사고, 빠른 대응,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신뢰 같은 것 말이야. 군말이 많았지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해. 둘 다 능력도 실력도 대단한 데다가 극단 공연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니까 긴장할 필요 없이 무대에서 대담하게 실력을 발휘하면 된다는 거야. 이번 리허설은 두 사람이 무대 위의 기본적인 신체 용어와 기교를 쉽게 이해하고 극단의 스타일을 익혀서 서로의 호흡을 더 긴밀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맞아요. 그럼 전 무대의 조명을 맡을게요. 브렌트는 내레이션, 다른 멤버들은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죠. 준비됐으면 시작하자. 얘들아, 박수로 환영하자. 방랑자와 카를로타 아가씨 등장!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의 서막, 용사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 신이 내린 돛 없이도 마음속 결의로 바다를 건너는 속세를 누비는 협계. 새장 속의 새가 되길 거부하고 자유로운 두 날개로 끊임없이 높은 벽에 부딪히는 홀로 어두운 밤을 걷는 소녀. 세상을 움직이는 바람이 둘을 이어주니 세상에 끝없는 어둠이 내려오자 두 사람은 약속한 듯 서로를 바라봤지. 두 사람은 서로의 칼날이 되어 운명의 무자비한 물결을 막아냈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별이 깜빡이지 않아도 두 사람은 그대로 빛났도다.
멋져, 최곤데. 둘이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즉흥적으로 만든 이야기야. 그래도 전반적으로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어. 구성을 짐작할 수 없고 언제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게 즉흥 공연의 매력이지. 두 사람 모두 동작 하나하나가 조화롭고 우아한 데다가 힘도 넘쳤어요. 카니발에서 공연하는 것도 분명 문제 없을 거예요. 고마워. 방랑자가 나한테 힘을 나눠주고 계속 내 발걸음을 격려해준 덕이야. 너희라면 아주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거야. 오늘 리허설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다음 장면에 관해선 카니발 당일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 그러고 보니까 방랑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지 않았어? 카니발 공연에 꼭 필요한 그 물건 말이죠. 걱정 마. 내가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카를로타 아가씨가 직접 준비하셨다고? 그럼 나도 기대가 되는 걸. 너한테 선물을 좀 주고 싶어서 나랑 같이 라군나 성에 다녀오자.